예, 박충근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너무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차관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이 창업 기업들의 숫자가 유럽 전체 숫자와 맞먹는다라고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차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나 교육이라든지 뭐 어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창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그런데 정부에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창업에 매진하도록 해보자 해서 최초로 정부가 펀드를 하나 만듭니다. 요즈마 펀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정부에서 펀드를 3억 달러를 대고 민간에서 3억 달러에서 6억 달러를 만들어서 6억 달러를 10개로 쪼개서 6천만 불짜리 펀드 1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창업할 사람 한번 도전해봐. 근데 조건이 있어. 페이버가 하나 있어. 여기서 성공하게 되면은, 이 창업에서 대박을 치게 되면은 너는 정부에서 받은 돈에다가 이자만 보태서 우리한테 넘겨줘.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주식은 다 너희들이 가져. 이 조건으로 만든 게 요즈마 펀드입니다. 대박을 치면은 정부가 50% 지분을 가졌던 거를 이자만 받고 그냥 주겠다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많이 달려들죠. 이때 아까 수석과학관실 싱크탱크 250명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수석과학관들 전부 풀어서 그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풀어서 자기 전공별로 매칭을 해줘가지고 성공률을 굉장히 높였어요. 여기서 대박을 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몇 조씩, 예를 들어서 몇 천억씩.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돈을 가지고 네가 한번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한번 돼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즈마 펀드가 왜 유명하냐면은 요즈마 펀드에서 성공하고 대박을 친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도록 어마어마한 페이버를 준 거예요. 다시 창업에 도전하고 다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하다가 실패한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세금 혜택 이런 걸 엄청나게 줘가지고 거기서 대박 친 아이들이 나오니까 이게 입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창업에 열광을 하게 된 최초의 폭탄이 그거였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의 국민성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뭐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957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205명이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럼 22%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22%가 유대인이라면 놀랄 일 아니죠? 전 세계 유대인이 얼마냐? 이스라엘 안에 750만, 전 세계 또 750만 합하면 1,500만이죠? 우리나라 경기도가 현재 1,420만쯤 되죠? 경기도 1,400, 전 세계 유대인 1,500. 전 세계 인구 1,000명당 2명인데 노벨상의 22%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IQ가 높냐? 당연히 높을 거야.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IQ 랭킹 작년에 우리나라가 107, 세계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싱가포르 공동 1위. 그 잘난 유대인들의 IQ 작년에 96이었습니다. 52위. 그러면 인구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인구는 훨씬 적다? IQ가 높은 줄 IQ도 훨씬 낮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106mm 총과 총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IQ가 106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96mm입니다.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다 한들 여러분 폭발합니까?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방아쇠를 안 당겨주면 녹슬어 갈 뿐입니다. 유대인들을 제가 자주 만나고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겁 없이 방아쇠를 당겼느냐? 주저주저 하면서 물러나느냐? 이 차이예요. 훨씬 더 좋은 총과 총알임에도 불구하고 방아쇠를 못 당겼기 때문에 목표는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호주머니에는 이미 녹슬어버린 총알이 수북히 쌓여 있고 얘네들은 총알이 단 한 발도 안 남아 있어요. 그 중에 몇 개가 명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게 유대인의 국민성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 후츠파. 이게 뭔가 봤더니 겁 없이 대쉬하면서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 이 후츠파에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7가지 요소를 다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는데 딱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번이 informality. 포멀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거를 형식타파. 유대인들이 여러분 해외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하면은 반에 유대인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미움 많이 받잖아요. 왜 그럴까? 후츠파에 담겨있는 7가지 요소 때문에 엄청나게 미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7가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 7가지 후츠파 정신이 발휘가 되면은 이미지네이션이 술술술 빠져나와요. 우리는 장유유서죠. 이스라엘의 후츠파의 1번은 형식타파입니다. 두 번째가 질문의 권리. 이스라엘의 두 번째가 질문이, 여러분 해외에서 공부할 때 유대인 학생이 교수한테 한번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그날 수업은 끝이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얘기가 뭐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아니라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아이가 학교 돌아오면 엄마가 맨 먼저 묻는 게 오늘 뭘 배웠니? 하면은 이스라엘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오늘 뭘 질문했니? 하면은 아이들이 조잘조잘 얘기를 많이 해요. 등등 해서 7가지의 후츠파에 담긴 7가지 요소,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 캐릭터가 조금 이식이 된다면은, 그래서 저는 아까 FSA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하드 파워가 강한 아이, 소프트 파워가 강한 아이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 두 양자가 섞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환상의 궁합일 수 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2600년 만에 나라가 만들어져서 올해 77주년입니다. 1948년에 건국됐기 때문에 77주년. 77주년 이 순간에 얼마나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소프트 파워를 온 몸으로 보여준 나라가 저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작지만은 한번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 아까 네덜란드. 여러분, 네덜란드에는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가 되는데 유명한 정치인 한 분 계십니다. 시코 맨셜트라는 분인데 농림부 장관만 27년 하십니다. 여러분, 농림부 장관만 전 세계에서 27년 한 분이 네덜란드에 계셨어요. 이분 덕분에 현재 네덜란드가 미국 다음으로 농업 수출 2등 국가예요. 이분이 농업 보조금을 없애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농업 보조금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나 좋은 자극 주셨고요. 예,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소프트 파워는 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